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 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간이회생의 의미부터 알려드리죠. 간이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소액 영업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개인이나 또는 법인회사 등을 말합니다. 즉 소액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와 개인 채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임업, 그 밖의 이하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채무자나 개인 채무자 등이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죠. 간이회생이 도입된 이유는 국내 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이회생 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채무자가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부채 초과나 지급불능 상태 또는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셋째, 채무자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하고, 넷째, 개인 채무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간이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 합계가 50억 원 이하이어야 하죠. 채무자의 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면 간이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인 채무자의 경우는 부채 초과 또는 부채 초과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부채 초과란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죠. 법인 채무자의 경우는 부채 초과이거나 부채 초과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간이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죠. 부채 초과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면 부채 초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은 재산 이외에 신용 등의 모든 변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불능도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급불능은 부채 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부채의 대부분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또한 지급정지라는 말도 사용되는데요.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정지의 예로 어음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음부도가 있으면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제불능이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변제불능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현재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채무 변제를 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히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이 부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매각해야만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변제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법인 채무자의 경우는 부채 초과 또는 부채 초과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을 하려면 이들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와 동등하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가 기업 또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재산을 해체, 청산함이 없이 기업재산을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가치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계속기업가치는 10년 동안의 회생기간 동안 채무자가 버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가치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서는 부채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채무자 회사가 버는 모든 수입에서 인건비 등의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이익이 있다면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10년 동안의 회생기간 동안 영업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회생기간 이후의 영업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그리고 비영업용 자산의 청산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해서 처분하여 이를 금전으로 바꾸었을 때의 금액 합계를 말합니다. 청산가치란 파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자의 현재 개별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금전으로 바꾼 그 금액 합계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이나 개인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이를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줍니다.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환가라고 말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꾼 금액인 청산가치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죠. 간이회생을 할 경우, 파산을 할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최소한 청산가치액만큼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10년 동안의 회생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청산가치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채무자가 기업 또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동등하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동등하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만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죠. 넷째, 개인 채무자는 간이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간이회생을 신청하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간이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회생 신청을 한다면 간이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을 하려면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넷째 조건은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부채 초과나 지급불능 상태 또는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셋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하고, 넷째, 개인 채무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간이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회생 파산 실무 경력만 해도 10여 년이 넘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등 실무를 다루는 데 있어 실무 경험과 노하우,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회생 또는 파산 등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홍인섭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획득한 성공 노하우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 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